고려의 왕이었지만 생애의 중요한 시기 상당 부분을 원나라에서 보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충선왕이죠.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로 기억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록상 왕비를 칼로 위협한 사건으로 전해지는 이른바 왕비 위협 사건입니다. 과연 그는 왕비를 구타했다는 보고와 칼로 위협했다는 기록이 전하는 대로 난폭한 군주였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이 왜곡된 비극의 주인공이었을까요? 이 미스터리한 질문의 답을 찾아 격동의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충선왕의 이야기는 그의 특별한 성장 배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고려의 국왕이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원나라의 수도대도 오늘날 베이징에서 머무는 시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강한 영향력과 간섭 아래 놓여 있었고 왕실의 주요 인물들은 원나라에 장기간 체류하며 사실상 원의 영향력 아래 놓인 처지에서 생활해야 했으니까요. 대도의 화려하고 웅장한 궁궐 속에서 그는 고려의 왕자로서 어떤 고뇌를 안고 살았을까요? 낯선 이국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했던 어린 왕자의 고독한 뒷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운명은 바로 정략결혼이었습니다. 상대는 원나라 황실의 공주, 조국장 공주였죠. 이 결혼은 단순히 두 남녀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와 원나라 사이의 복잡한 정치적 관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동맹이자 피할 수 없는 압력의 결과였으니까요. 웅장하고 화려하게 치러진 결혼식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그 성대한 의식 속에서도 개인의 감정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왕실의 안위가 우선시되는 냉랭한 기운이 맴돌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들의 만남은 처음부터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보다는 의무, 이해보다는 견제가 더 짙게 드리워진 관계는 시작부터 위태로웠습니다. 원나라 공주라는 배경을 지닌 조국장 공주는 고려 조정에서도 무시하기 어려운 정치적 존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무게는 충선왕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을 수 있죠. 불안정한 왕권,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부부관계는 마치 얼음장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을 내포하고 있었죠.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 고려와 원나라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고스란히 투영된 이들의 결혼 생활은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배경 속에서 과연 충선왕은 왜 그토록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했을까요? 역사 기록은 충격적인 사실을 전합니다. 그가 칼을 들고 왕비 조국장 공주를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원황실에 보고되었고 결국은 조정의 개입으로 이어지면서 고려 전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충선왕의 행동은 그의 개인적인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였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충선왕의 왕비 위협 사건, 과연 단순한 부부 갈등이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당시 고려와 원나라를 뒤흔들던 거대한 정치적 경랑이 숨어 있습니다. 충선왕의 행동이 단순히 폭군적 기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복잡한 권력 다툼 속에서 피어난 비극일 수 있다는 시각이 바로 이 사건의 진실을 푸는 열쇠가 될 겁니다. 원나라 황실은 부마국 고려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고려 왕실의 움직임은 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좌우되곤 했습니다. 고려는 이미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많은 간섭을 받고 있었죠. 특히 충선왕은 원나라 황실 내에서도 상당한 입지를 가진 인물이었기에 그의 존재는 원나라에게 때로는 위협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고려 왕실의 자율성이 커지는 움직임은 원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었고 그 점이 긴장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충선왕이 충렬왕에서 충선왕으로 왕위가 넘어가는 과정, 양이 보기가 얽힌 정국에도 원나라의 이해관계가 깊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고려 내부 또한 혼란스러웠습니다. 친원파와 반원파 신하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대립하고 암투를 벌였죠. 왕의 주변에는 늘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했고 이들은 때로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사건의 성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왕비 조국장공주를 둘러싼 오해와 모함 역시 이러한 정치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원나라 공주로서 고려 왕실에 시집온 그녀는 그 자체로 고려와 원나라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했으니까요. 기록에는 왕비를 구타했다는 보고와 칼로 위협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며 그로 인해 충선왕이 원 조정의 조사와 처분 논의 대상이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려의 국왕이 부마고 군주라는 이유로 원 조정의 판단을 받아야 했던 상황 자체가 그에게는 큰 굴욕과 압박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 갈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원황실이 고려 왕실에 대해 행사하던 영향력 속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나라에서 성장하고 황실과 인연을 맺었지만 결국 그 칼날 아래 놓이게 된 자신의 운명의 충선왕은 얼마나 고뇌했을까요? 이때 진실과 거짓은 교묘하게 뒤섞여 충선왕을 올감했습니다. 원이 고려 왕실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구조 속에서 이런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압박의 재료가 될 수 있었고 고려 조정 내부의 대립 또한 사건의 파장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왕비 조국장공주가 정말로 충선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혹은 누군가의 계략에 휘말려 과장된 주장을 했는지 그 진실은 이제 역사 속 깊이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결코 단순한 부부간의 다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랑과 미움, 질투와 오해, 그리고 무엇보다 거대한 권력의 암투가 뒤엉켜 한왕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든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이 사건 이후 충선왕은 원으로 소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왕위는 다시 충렬왕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한때 원황실과의 관계 속에서 높은 위상을 누리던 그가 정치적 부담 속에 고려의 권력을 내려놓고 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로 읽힙니다. 이 사건은 충선왕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격동하는 고려의 역사에도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죠. 고려 왕실은 다시 한번 원나라의 간섭 아래 놓이게 되었고 왕권은 더욱 흔들리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이 과연 전부일까요? 한 인물의 행동을 판단할 때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배경과 권력의 논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해야 할까요? 충선왕의 왕비 위협 사건은 사실로 기록된 폭행 위협의 정황과 그 해석이 권력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확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충선왕의 행동이 단순한 폭군적 기질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역사의 장막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복잡한 정치적 진실과 얽히고 설킨 배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충선왕은 고려의 왕이었지만 동시에 원나라 황실의 사위, 즉 부마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엄청난 권력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원나라의 간섭과 견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이기도 했죠. 그의 왕비, 조국장공주 또한 원나라 황실의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고려 왕실에 시집왔지만 원황실 공주라는 출신 자체가 강력한 배경이었고 그 연결고리는 고려 조정에서도 쉽게 무시하기 어려운 영향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의 존재는 고려 왕실과 원황실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상징하는 위치에 있었고 충선왕에게 왕비는 사랑하는 아내이기 이전에 원나라의 강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인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강한 간섭과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고 왕의 폐위와 복위는 원나라 황실의 뜻에 따라 좌우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충선왕 역시 이미 한 차례 폐위의 아픔을 겪었던 인물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원나라 황실이 고려 왕실을 견제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졌을 테고요. 왕비 위협 사건은 원이 고려 왕실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구조 속에서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 흐름 속에서 파장이 커졌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충선왕이 왕비에게 손을 대려 했다는 소문이 원나라에 전해졌을 때 이는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넘기기 어려웠고 원황실과의 관계 자체를 흔드는 정치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고려 내부에서는 친원파와 반원파로 나뉘어 치열한 파벌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친원파는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 했고, 반원파는 고려의 자주성을 지키려 했었죠. 조국 장공주를 둘러싼 사건은 이들 파벌에게는 더없이 좋은 정치적 명분이자 공격의 빌미가 되었을 겁니다. 친원파는 충선왕을 곤경에 빠뜨려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을 것이고, 반원파는 이 사건을 통해 원나라의 부당한 간섭을 고발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사건은 고려 전국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기록에는 두 사람 사이의 감정관계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지만, 그렇다면 왜 이런 위협으로 기록될 만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을까요? 혹시 이 사건 자체가 왕비 조국장공주를 둘러싼 오해와 모함의 결과는 아니었을까요? 충선왕의 정치적 행보와 부부 갈등이 원황실의 시선 속에서 해석되면서 사적인 문제가 곧바로 정치 문제로 번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왕비의 권력을 시기하던 고려의 신하들이 왕과 왕비 사이를 이간질하여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진실은 권력과 모함의 그림자 속에서 쉽게 왜곡되고, 한 개인의 행동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종종 보여주곤 합니다. 충선왕이 원 조정의 조사와 논의, 한복판에 서게 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원 조정의 조사와 논의가 진행되는 자리에서 그는 고려의 국왕이면서도 동시에 원황실의 사위라는 신분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추궁받는 처지에 놓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황실 공주인 왕비를 폭행하고 칼로 위협했다는 보고 자체가 그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압박과 불리한 여론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려 신하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모의와 밀담이 오갔을 테고요. 누군가는 왕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히려 애썼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왕을 제거하려 음모를 꾸몄을 겁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조국 장공주의 슬픔은 어땠을까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비통함과 동시에 자신의 출신 때문에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하는 복잡한 심정이 뒤섞였을 겁니다. 충선왕 역시 고독한 절규 속에서 진실을 외쳤겠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메아리처럼 흩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파편적인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나가지만 완전한 그림을 보기는 늘 어렵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얽히고 설킨 운명 속에서 한 왕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역사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인간의 나약함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할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충선왕의 운명은 이 모든 경랑 속에서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원나라 조정의 판단과 시선 앞에선 그는 비록 고려의 왕이었지만 사실상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결국 이 왕비 위협 사건은 원 조정의 개입과 압박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고, 충선왕은 왕위에서 한 발 물러난 뒤 원의 수도권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 고려가 아닌 타국의 땅에서 원 조정의 시선과 제약 속에 장기간 머물러야 했다는 사실은 젊은 왕에게 얼마나 큰 좌절감과 인간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을까요? 그는 이후 원나라 대도와 상도 등지에 머물며 사실상 정치적 활동이 제한된 채 생활해야 했고, 화려한 왕관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처절한 고뇌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모든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훗날 그는 다시 고려의 왕위에 오르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지만 그의 삶은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을 겁니다. 조국 장공주와의 관계 또한 이전처럼 회복될 수 없는 커다란 균열을 안고 있었겠죠.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실감과 동시에 자신의 출신 때문에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비통함은 그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을 테고요. 두 사람의 개인적인 비극은 거대한 고려와 원나라 사이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피어난 한떨기 슬픈 꽃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정략결혼이라는 냉정한 현실에 갇혀버렸고, 결국 비극적인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과연 충선왕의 행동을 단순히 감정적인 폭군적 기질로만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요? 왕비 위협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표면 뒤에는 원고려 관계의 권력 구조와 고려,
조정 내부의 친원 반원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왕비 조국장공주를 둘러싼 여러 오해와 모함까지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었을 테죠. 진실은 때로 권력의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본래의 모습을 왜곡당하거나 아예 다른 모습으로 둔갑해버리기도 하니까요. 역사의 수많은 장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진실의 변형을 목격하곤 하죠. 이처럼 충선왕의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난 단편적인 사실 몇 가지만으로는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복잡성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일깨워줍니다. 한 개인의 운명이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진실마저도 어떻게 교묘하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때로는 아프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진실이었을까요? 충선왕은 기록이 전하는 대로 난폭한 행동을 보인 군주였을까요? 아니면 권력 구조 속에서 사건의 의미가 확대되며 정치적으로 흔들린 비운의 인물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두 가지 모습이 복잡하게 뒤섞인 인간적인 나약함과 정치적 야심을 동시에 지닌 복합적인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진실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층적이고 미묘한 법이니까요. 단지 기록된 몇 줄의 문장만으로 한 시대와 한 인물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하고 위험한 결론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충선왕의 비극적인 운명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과 함께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또한 개인의 삶에 드리워진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단편적인 사실 너머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려는 지적 호기심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이처럼 역사의 진실은 늘 단편적인 기록 뒤에 숨겨져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숨겨진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